우리는 엔지니어 180명으로 그 화력발전소를 운영을 하는데 똑같은 규모를 파키스탄에 지어졌을 적에는 거기는 운영요원이 1,500명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각도기TV의 새로운 시그니처 코너 홍익기의 한국무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무역사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 토대가 되는 이야기, 즉 6.25 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의 폐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500만 명 중에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친, 그러니까 한 식구당 한 명이 죽거나 다친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고, 그리고 정말 2차 대전만큼의 융단 폭격이 폭탄량이 투하되면서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어서 정말 회복불능 정도 수준까지 빠졌던 그 6.25 전쟁의 그 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완전한 제로에서부터 한국 경제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정도 제로면 시작할 수 없는 수준이죠. 시작할 수 없는 수준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남은 걸로 봐서는 시작이 되었고 뭐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놓고 나라 국민 전체가 아사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공산당과 싸워서 이념 전쟁인 건데, 사실은 그 강국들의 이념 전쟁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건데, 공산당을 막았는데 막아서 남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게 생겼으니 그럴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원조를 시작했고, 그 원조에서부터 경제라는 게 시작된 게 맞습니다. 한국의 경제의 시작이 아니냐. 그 1945년 그 해방되고 나서 이제 미 군정이 시작됐는데요. 그 당시 미 군정과 더불어 미국의 판단은 한국이란 나라는 국민의 80% 이상이 농업이고 산업은 별로 없었어요. 게다가 국민들의 80%가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그 자주경제를 이룰 수 없는 나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본의 소비시장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일 경제통합이라는 그 내부 원칙을 정합니다. 즉 한국에다 원조를 주면 한국은 그걸 갖고 예를 들어서 일본한테 비료를 사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거나 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라고 해서 미국의 방침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를 그 통합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일본을 제조업 국가로 키우고 한국은 농업 국가로서 그 소비 시장으로 키운다라는 이런 방침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네. 근데 당시에 한국에 파견 나온 미국 관리들이 보니까 비록 상황은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 발전의 가능성을 그 사람들은 봤어요. 그래서 본국에다 대고 한국을 그렇게 키울 게 아니라 자주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제조업 국가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자라고 그랬을 때 본국의 육군성이나 그 미국 정부는 그거는 기본 그 정책에 반하는 거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오히려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원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제조업이나 이런 데 쓰면은 원조를 하지 않겠다라고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가 강하게 나옵니다. 미국 의회가 어떤 조건을 붙였냐면 이 원조 금액의 최소 36% 이상은 대일 상품을 구매하라. 그렇지 않으면 원조를 못하겠다고 했을 적에 그걸 억셉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조가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어느 정도 우리 한국이 힘들었냐면 보릿고개 때 아사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보릿고개라는 게 뭐냐면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거를 그 보리가 나오는 봄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겨울 중간 때쯤 되면 이제 곡식이 다 동이 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직 싹이 제대로 맺지도 못한 보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불에 그을려 가지고 이렇게 조금 모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촉은 목피, 즉 풀과 그다음에 그 나무 껍질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걸 죽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다행이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유랑민, 즉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다가 그게 안 되면 이제 아사하고 이제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입에 풀칠한다는 게 굉장히 절대절명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골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여자애 같은 경우는 그 입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서 서울에 그 식모살이를 보내요. 그러니까 식모살이를 보내서 뭐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너라도 좀 잘 먹어라, 잘 얻어 먹어라. 그리고 우리도 입안에 덜어야 되고. 야, 그러면 요만큼 가지고 요만큼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 가지고 이따만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풀하고 이제 그 풀떼죽이네 진짜. 맞아요, 풀떼죽이죠. 멀건 그 벽지 바를 때 쓰는 그런 풀 같은. 야, 그래서 입에 풀칠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 얘기가 아니고 풀죽이라도 먹었느냐? 맞아요. 진짜. 그때는 우리 정부의 목표도 그렇지만 미국 정부의 목표도 하여튼 아사자 수를 줄이고 이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하는 게 그 가장 중요한 그 목표였어요. 야, 요즘 들으니까 정말 아사자를 굶어 죽는 사람을 줄이는 게 목표다. 정책 목표가.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그 원조를 그 당시에 어떻게 해줬냐면 1950년, 51년 그 전쟁 기간 중에는 한 1억 불 정도를 53년에는 그걸 2배 올려서 2억 불, 그리고 54년에는 3억 불로 올라갔어. 당시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국민들 입에 풀칠하기 힘드니까 대통령이 미국에 뛰어가.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해서 그 돈을 더 받아냅니다. 그래서 1955년에는 원조 금액이 7억 달러로 올라가는데 그거를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잉여 농산물로 줘가지고 주로 이제 밀가루로 줬습니다. 그래서 밀가루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얼어 죽지 말라고 석탄하고 석유 같은 걸 줬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게 먹고 얼어 죽지 않고 잘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미국 정부가 해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밀가루 덕분에 나온 음식,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요즘 가끔씩 즐겨 먹는 수제비. 맞아요. 수제비가 이때부터 생긴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현대 음식으로. 그때는 하도 수제비를 많이 먹어서 나중에 우리가 좀 살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수제비를 싫어하시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니까 이게 대충 손으로 그냥 버무려 가지고 그냥 끓는 물에다가 그냥 넣는 거잖아요. 소금물에다가. 그래서 먹었을 것 같은데 국수도 그때 많이 먹었겠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주로 한 동네마다 국수 가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쌀이나 보리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쌌어요. 아니 원조로 받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작용도 생겼어. 무슨 부작용이냐면 농업이 위축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 다 그 국수하고 이제 수제비 같은 걸 먹으니까는 오히려 쌀이나 보리가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해. 이쪽이 하도 싸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시골 사람들이 농사 져서 먹고 살 수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에 그 무작정 올라와서 그 빈민촌을 형성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청계천도 사실은 그런 곳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받은 그 잉여 농산물을 시장에 팔어. 그래서 그 자금을 마련한 거를 그 당시 대충 자금이라고 불렀는데 그 대충 자금이 우리나라 그 재정의 50% 이상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그 재정에 충당하고 그 원조 자금으로 그 우리가 또 다른 써야 되는 것들을 수입하는 물량이 수입 물량의 73%가 그 원조 자금으로 이렇게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은 걸로 물건 사고 또 저기 물건 받은 거를 팔아서 그냥 준 게 아니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또 다른 걸 사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우리는 없었네요. 재정이라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네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미국의 최대 원조국이에요. 미국이 가장 많이 원조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미국이 제일 돈 많이 빌려주거나 지원해주는 나라가 한국이었다. 한국. 그래서 50년대에 우리가 한 27억 달러를 원조를 받고 이게 70년대 말까지 사실 계속됩니다. 그래서 70년대 말까지 우리가 46억 달러의 원조를 받아.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의미에서 고마운 나라죠. 전쟁에서도 공산화를 막아줬고 우리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거를 원조를 해줬고 70년대 후반까지 했다고요? 하긴 69년도까지는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수준을 보였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원조하고 별도로 군사 원조는 또 따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1954년서부터 61년까지 매년 한 3억 달러 내외의 군사 원조는 따로 해줬어요.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굉장히 귀한 거야. 그러겠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100불 이상 지급되는 거는 대통령의 결제 사항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정환율하고 시중환율의 차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즉 암시세하고 그 공정환율 시세하고 차가 한 2배 이상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또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자금을 배당하거나 뭐 입찰을 했을 적에 달러는 입찰이나 배당에 의해서 정부가 정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50년대 생긴 기업들이 한 400개 기업 되는데 그 기업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달러를 배당을 받거나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이 되면은 그거는 공정 환율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러 자체가 시중에 암시세로 가면은 2배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은 1,000달러 받아서 여기다 팔면 2,000달러 바로 버는 개념인 거죠. 게다가 그 달러를 가지고 수입을 하면 그 당시는 물자 자체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폭리를 붙여도 날개도 치듯이 팔리는 거야. 1,000달러치 사면 10,000달러치를 파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종의 재벌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부가 누구한테 자금을 배분해 주느냐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페이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자금 원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게 우리나라를 살린 거는 미국의 기술 원조예요. 이제 기술 원조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경우가 미네소타 대학교하고 교수의 상호 교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미네소타 대학의 박사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건 아껴도 외국 유학해서 인재를 키우는 거는 이 양반이 달러를 아끼지 않았어요. 물론 달러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연대 고대도 워싱턴 대학하고 협정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경제학과나 경영학과가 없었던 때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경영학과가 신설이 돼요. 그 일본인들이 한국을 지배할 때는 우리나라에 경제학과라는 게 없었어요. 경제경. 그다음에 AI 자금으로 단기 연수를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다행히 우리 한국인들이 똑똑해가지고 가서 뭐 발전소 엔지니어로 보낸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거를 금방 습득을 해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예가 당연히 발전소를 졌을 적에 우리는 엔지니어 180명으로 그 화력발전소를 운영을 하는데 똑같은 규모를 파키스탄에 지어졌을 적에는 거기는 운영요원이 1,500명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도 운행 같은 것도 처음에는 증기기관차 썼는데 석탄을 대주면은 이게 슬그머니 시중에 음식점으로 이렇게 다
석탄이 빠져나가는 거야. 원래 다 그래 중국의 국민당이 망한 게 그러잖아요. 네. 카빈 소총 그 주면은 워낙 네.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생각한 게 증기 기관차는 안 되겠구나. 차제 디젤 기관차로 바꿔주자. 그래서 디젤 기관차 그러니까 27대가 이제 들어와. 그런데 다른 나라 같으면 그거를 자국민이 운영하기가 처음에 힘든데 우리는 그걸 해내는 거야. 예.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 디젤 기관차를 몰고.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맛이 나는 게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까지 성공한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한국이 성공해. 네. 미국의 원조를 제대로 활용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틀을 잡아가기 시작해요. 네, 네. 근데 이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1달러당 한국 원화가 거의 1대1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 명목상 환율이? 굉장히 낮았. 아니었고 제가 알기에 네.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1달러가 한 130원 정도 됐는데 시중에 암달러가 한 255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더 낮게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암달러 시장에 말씀하신 대로 월등히 비싼 가격에 팔렸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1대 1000이 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1대 100이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국은 통화를 장구한 기간 동안에 약세를 만들면서 수출 국가로 자리매김을 잘한 거인 거예요. 맞아요. 따져보면. 네. 우리가 수출 주도를 할 적에는 그 평가 절하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썼죠.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관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를 낮게 가지고 와서 수출을 늘려야 된다는 게. 네. 그래서 관료들은 그러한 생각이 지금도 고착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선이야. 그러니까 원고 고평가로 가져가면 그거는 악이야. 그렇지. 수출기업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수출 안 하면 우린 죽는 나라인데. 네. 근데 당시 한국에 파견된 그 미국 원조단들이 사실은 좋은 그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본국 관료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싸워줬어요. 와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니네들도 하루빨리 자립경제로 나가라. 그리고 수출에 모든 걸 걸어라.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유치를 해라. 그래서 나름대로 코치를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 그 본국 정부하고도 계속해서 한국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키워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 50년대는 사실은 우리 세금도 별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조 자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재정의 거의 60% 가까이가 다 그 원조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썼어요. 그리고 당시 미국이 사실은 그러한 경제개발 계획이나 어떤 제조업 국가로 전환하는 거를 꺼려했던 이유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나라들이 대부분 보니까 사회주의로 흐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시행하면서 정부 주도의 어떤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본국에서는 그걸 우려를 했어. 사실은 계획 경제라는 것 자체가 약간 전체주의적 또는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의 산물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그런 걸 반대하고 그 맞듣지 않게 여겼는데 계속 그 자기 한국에 나와 있는 관리들이 그거를 계속 제의를 하니까 그때도 그 파견 그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우리 그 관료들이 가서 설득을 해. 미국에 가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주의 국가 안 된다. 그런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민간 섹터를 활성시켜 가지고 미국식 자유주의 경제로 나갈 거다. 라고 설득을 하면서 그들한테 우리가 경제
계획을 수립해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허락을 얻어내요. 그 후 이제 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이 시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과정을 미국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다가 우리는 민간 섹터를 활성화시켜서 미국식 자본주의를 할 거다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 후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그 수출 입구의 길을 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전쟁의 폐허에서 자본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사업을 시작하면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본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남의 돈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남의 돈, 미국 돈. 사실 뭐 정황적으로 뭐 고맙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안 밀어줬으면 위쪽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참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 같고, 근데 참 고마운 것은 그때 한국인의 저력을 보고 미국을 설득해 주었던 미국 관리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한국의 관리들, 이분들이 토양을 잘 깔아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정말 폐허 속에서 스타트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점점 재미를 더해갑니다. 자, 이제 자본금을 마련했으니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우리 홍익희 선생님의 한국 무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각도의 TV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홍익희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